네,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호전 반응입니다. 이 첫 그림이 Recording in 저의 제가 progress. 맨나테크를 만나기 이전에 딱 제 모습 같아요. 요 사진, 아, 여기 지금 왼쪽에 이렇게 여자분이 잔뜩 웅크리고 있죠. 이 모습이 정말 딱 저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어떤 호전 반응을 거치면서 변화가 왔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소개받은 대로 현대제철에서 영양사로 한 15년 정도 근무했고요. 인천영양사협회 부회장도 역임을 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2009년도에 너무너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평상시에 원래 어릴 때부터 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그냥 그렇게 계속 어떤 병원을 가도 특별하게 좋아지는 걸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통증과 함께 항상 염증, 통증 이런 속에서 그냥 참으면서 지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책에서 이 우리 글리칸의 성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2009년 9월에 메너테크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제품을 섭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섭취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몸이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전해주기 시작을 했는데 전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은 MBA 과정에 저도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입교를 이제 같이 입교를 하셨던 분들이, 어,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정말 다 질환들이 많으셔가지고 어떤 이거를 사업적인 비전으로 보고 오셨던 분보다는 2009년도에는 거의가 환자분들이 내가 이거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나한테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예전에 이제 MBA 입교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입교를 해서 계시는데 한 분이 이런 분이 계셨어요. 아, 자기는 애국자다. 그래서 자기는 그 외국계 네트워크 회사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국내 네트워크만 계속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자기 지인분이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길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건강이 그러니까 원래 돌아가셨어야 될 분인데 너무 건강한 모습으로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메나테크의 제품을 먹고 자기가 이렇게 회복이 됐노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이게 외국계 회사라도 외국 자금하고 필요 없다. 자기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는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왔노라라고 그런 스피치를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아, 정말 놀랍구나. 우리의 제품이, 메나테크의 제품이 이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그것이 회복이 되면서 공부를 하게 됐던 케이스고요. 어, 이렇게 이제 저 같은 경우가 만성염증에 시달렸었는데, 저는 이 중에 어떤 질환이 있었냐면요, 근육통, 그리고 족저근막염, 아침에 일어나면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발바닥이 아팠었거든요. 그런 족저근막염이 있었고, 그리고 잇몸 질환은 항상 심해서 양치질하면 피가 항상 났고요. 그 다음에 만성 변비였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절염. 그리고 뭐 팔꿈치 관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정재관 사장님도 엘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렇게 팔꿈치가 이렇게 어, 폈다 구부렸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가니까 선생님이 제가 그때 30대였는데 선생님한테 제가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니까 뭘 무거운 거 많이 드냐고. 그래서 아니요,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노화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30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노화입니다. 뭐 이렇게 딱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던 30대 중반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어지럼증, 앉았다 일어났다 항상 어지러운 게 많았었고 그다음에 음, 충농증, 충농증도 좀 심해가지고 숨도 못 쉴 정도여가지고 이제 뭐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염증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또 심각했던 것이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가 또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항상 통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누르면 다 살이 아픈 통증이었어요. 그리고 어깨 결림도 너무너무 심했었고, 이제 이런 질환들이 저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약을 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을만 하니까 그럴 거야. 야 그래서 약을 안 먹는 걸 거야. 그러니까 내비둬."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첫 화면에서 본 것처럼 너무너무 몸이 체온이 낮아 있었어요. 저체온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손발이 이거는 사람들이 만졌을 때 "이건 시체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너무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한 4월 말 5월 초까지 그 내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리고 내복을 입고 폴라티를 입고 가디건을 입고 자켓을 입고 그다음에 롱코트를 걸치고 또 거기다가 숄을 두르고 또 스카프하고 숄까지 두르고 그런데도 추워 가지고 회사에서 항상 난로를 다리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항상 추위를 많이 심하게 탔었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뿌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 몸 안에 자리 잡은 질병들을 지금 의사 선생님이 "똑똑 질병 나오세요."라고 지금 두들기고 있죠. 근데 질병이 정말 쉽게 나와주면 좋지만 쉽게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되게 힘들고 고통 속에 지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너무 팔다리에 기운이 없고 쑤시고 저리고 근데 그런 통증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녔거든요. 오늘은 허벅지가 그러다, 오늘은 종아리가 그러다, 엉덩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통증들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뭐 이렇게 통증 검사 이런 거를 해도 그렇게 질병의 상태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아프고 그런 상태여서 통증의학과, 정형외과, 그다음에 한의원 그리고 집으로 사람을 불러서 지압, 약수 이런 것까지 다 받아 봐도 그렇게 좋아지는 걸 느끼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많은 영양소들도 건강에 안 좋다 보니까 먹었었겠죠. 근데 그렇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이 글리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추가로 넣어서 제품을 제가 섭취를 하게 됐더니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얘가 독소가 배출이 돼야지만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 독소들이 배출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호전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그림에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정말 딱 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호전 반응을 거쳐서 결국에는 내 몸이 건강한 상태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몸이 안 좋은데 내가 좋은 것들을 먹고 있는데도 이런 호전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그러니까 '내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봐도 어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호전 반응을 겪어야지만 내 몸은 치유가 되더라. 그래서 이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이런 불편한 증상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질환을 이길 수 없는 몸을 질환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그리고 대사가 안 되는 몸을 대사가 잘 되는 몸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호전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과 치유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증과 불편한 증상들은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전후로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는 더 오래 지속도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두통이 2-3일 정도 있다가 사라지는 게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혈액순환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요. 저는 14일 정도 계속 두통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근데 그냥 두통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귀 뒤에서 계속 찌르릭, 찌르릭, 찌르릭 막 전기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움찔움찔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풍 오는 것 같다. 빨리 가서 뇌를 사진 찍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인천의 카톨릭 성모병원에 아는 의사분이 계셔서 제가 "이러이러한 걸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아프다. 그래서 제가 MRI를 좀 찍어 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음 만약에 그런 중풍이 올 나이도 아니지만 만약에 중풍이 온다고 해도 며칠 만에 뭐 그렇게 완전히 뭐 악화되는 건 아니니까 보통의 그런 것들을 섭취를 했을 때 그래도 한 3주 정도 좀 더 기다려 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스폰서이신 정일자 사장님께 제가 인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만약에 "이선웅 너가 이걸 안 먹었으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중풍이 올 확률이 높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뇌 MRI 찍을 돈으로 엠브로토스 더 먹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아픈데 '참 쉽게 말씀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2주 정도 됐을 때가 그런 상태였는데 그 의사분이 한 일주일 정도 더 기다려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3주가 딱, 그러니까 3일이 지나고 나서, 14일에서 3일이 더 지나고 나서 딱 그 찌릿찌릿한 그 통증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온몸에 피가 이렇게 딱 도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그런 두통은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7일이나 걸렸죠. 근데 여태까지 제가 많은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저처럼 그렇게 17일을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이틀, 3일 정도 만에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오래 저처럼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일주일 전후다. 그리고 호전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안정이 돼가는데요. 처음은 좀 세게 그러면서 점점 약하게 이렇게 증상들이 완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사삼경의 하나인 서경에서 약을 복용하고 호전 반응이 발생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반드시 호전 반응을 거치는 것이 좋아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파야 낫는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더 좋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 옛날에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입에 쓴 약이 내 몸에 더욱더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높은 질의 음식이 몸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몸은 새롭고 더 건강한 조직을 만들려고 들어오는 높은 질의 음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낮은 질의 조직과 물질들을 없애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은 몸에 생긴 문제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을 때 몸은 그 질병과 싸우기 위해 스스로 투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 치유력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을 비로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런 말 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어. 라는 말을 하는데요. 누구나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나 내가 그런 자연 치유력을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자연 치유력은 자연적으로 발생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파야지 나을 때, 겪을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좋아지게 그리고 빠르게 완화시키려면 생수나 레몬수를 좀 더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레몬 껍질을 빼고 레몬 이렇게 뭐 즙을 내서 먹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이요. 우리 퓨어 제품을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물을 더 자주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국을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빨갛게 뭐 매운 국 이런 것이 아니라요. 맑게 끓인 국입니다. 그리고 익힌 채소를 먹는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 샐러드 되게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생야채가 정말 소화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남는 것들은 다 내 몸에서 독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 났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생야채 샐러드를 먹으면서 내 몸에 독소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생야채보다는 야채를 익혀서 드시는 것이 더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과 반신욕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땀을 통해서 좀 배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독소 생성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설탕, 밀가루, 과일, 음료 등은 금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소개한 분과 내가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자주 소통을 하면서 불안감을 극복하는 거.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걸 겪었어. 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런 불안감이 좀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체온 상승과 호전 반응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인체에서 체온을 높여야지만 면역력이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연 치유력이 발동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통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온열요법, 내 체온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하는 이제 그런 치료도 많이 받으시는데 그 요양병원 같은 데서 그런 치료 받는데도 비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품을 섭취를 하셨을 때 호전 반응을 겪을 때 또 나타나는 것이 체온이 좀 올라갔다, 살짝 열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제품을 먹으면서 9월 달에 제가 가입을 하고 제품들을 이렇게 먹는데 한 11월 달 정도 됐는데요. 몸에서 예전에는 저희가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2009년도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식사하면서 이렇게 제품들을 섭취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정도 지나서 11월 달에 그렇게 막 더운 거예요. 열이 막 나면서 너무너무 더워서 제가 11월인데 막 민소매를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갱년기 오는 거라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2009년도면은 16년 전이니까 제가 이제 4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그런데 갱년기가 올 나이가 아닌데 사람들이 갱년기 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열은 나지만 그렇게 막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열은 고열은 아니었고요. 그런 미열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열이 나면서 내 몸은 자연 치유력을 높여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6.5도가 건강한 정상인의 온도, 체온이죠. 이럴 때가 가장 면역력이 왕성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35.4도가 된다라고 하면 35.5도가 되면 배설 기능이 더하되기 시작을 하고 자율신경이 실도가 된다. 그리고 알러지나 아토피가 출현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변비가 있다. 변비가 그 배변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가 유익균을 주고 장 운동이 잘 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체온을 좀 높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온이 떨어져 있으면 이런 것이 배변 기능이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비 환자들은 좀 몸을 따뜻하게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는 것이 좋고요. 35도가 되면 암세포가 증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34도로 떨어지면 생체 회복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27도면 이제 사망에 이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 내지 6배가 증가된다. 체온이 올라가면 질병이 없어지고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호전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호전 반응의 종류를 크게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이완 반응. 저는 처음에 먹었는데 너무너무 졸려온 거예요. 제가 불면이 너무 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손발이 뼛속까지 시리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또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그 직장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꿈에서 되게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자다가도, 그러니까 잠이 들기도 어려웠지만 자다가도 또 계속 깨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었었는데요. 이 제품을 섭취를 하면서 졸음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졸음이 와서 제가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냐면 잠은 오고 이런 호전 반응은 있는데 얼굴이 너무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20대에도 피부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이제 음식을 잘 안 먹었어요. 어릴 때 그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가지고 불균형이 아니라 아예 음식을 잘 안 먹었어요. 그리고 신경도 예민해서 뭘 신경을 쓰면 음식이 편안하게 소화가 안 돼서 음식을 잘 안 먹었는데 특히 영양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회사에 신경 쓸 게 많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다 보니까 음식이 식당에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사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직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영양사 믿고 밥을 먹을 수 있겠냐. 제가 키가 170에 48kg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밥을 먹을 수 있겠냐라고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그 불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 이불 속에다가 드라이기를 대고 너무 발이 시렵고 손이 시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드라이기도 막 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뜨거운 듯 하다 그러면 또 빼는 순간 바로 차가워지고 이제 겉에서 차가운 게 아니라 그 뼛속이 시리다라고 표현하는 그렇게 몸 안이 되게 추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얼굴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너무 졸렸다고 막 아무 데서나 조니까 야 거기 안에 수면제 들어있나 보다. 그래서 너를 자꾸 잠오게 수면제로 잠오게 만들어서 야, 네가 잠을 자니까 피부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수면제는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회복 반응 속에서 이 발열, 제가 느꼈던 발열, 그다음에 그런 통증들, 저는 구역질은 없었어요. 네, 또 구역질이 나신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복통이나 나른함 이런 것들은 이완 반응, 회복 반응에 다 나른한 증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민 반응으로 저는 이제 원래가 변비였잖아요. 그런데 변비가 더 심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변비가 있었는데 설사를 되게 심하게 한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당 기능이 아주 심하게 안 좋은 경우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독소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렇게 설사가 많이 나와서 설사를 통해서 독소를 많이 배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하게 나타나는 두통,
통증, 부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배설 반응으로는 이제 피부 바깥으로 그런 뾰루지나 이런 발진들 이렇게 피부로 많이 나타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 독소가 나갈 때는요. 구멍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구멍은 눈, 코, 입, 그다음에 소변이나 대변을 통해서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눈에서는 눈곱이나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경우도 있고요. 눈곱이 막 실타래처럼 막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이어서 나오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데 손수건을 두 개를 따로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손수건을 두 개 갖고 왔냐 그러니까 눈물이 너무 흐르고 눈곱이 너무 껴서 하나는 눈 닦고 하나는 콧물이 너무 흘러서 하나는 콧물 닦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특히 이제 눈곱이 많이 나오는 경우는요, 간 기능이 안 좋을 때 이 눈곱이 눈에 많은 그 명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줌 색의 변화. 보통 당뇨 있는 분들은 소변을 넣었을 때 거의가 거품이 있는 뿌연 소변들이 많이 나오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이 증상별로 좀 보게 되면요. 두통과 어지러움이 이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입니다. 초기 3, 4일간 가장 흔한 호전 반응이고요. 독소가 혈액을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뇌 통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필링 초기 단계에서 소금이나 국물을 적게 섭취할 경우 또 혈액 흐름이 느려지고 느려지면서 발생할 수 있고 영양과 산소, 호르몬 운반이 정상화되면 두통이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두통이 심하다 할 경우에는요. 좀 국을 드시고 그리고 좋은 소금, 미네랄이 살아있는 좋은 소금물 우리가 보통 뭐 음양탕이라고 하는 거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서 공복에 음양탕을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뜻한 물 한 60 내지 70%를 넣고 소금을 넣고 잘 녹인 다음에 찬물을 위에 30-40%를 넣어서 그거를 드셔주시면 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지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림, 무기력, 권태감인데요. 이런 경우는 휴식이 필요해요. 너무너무 계속 잠이 온다 이러면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많이 자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몸 안에서 세포를 대생할 때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다. 그래서 돈을 소화하느라고 일한 장기들이요. 잠들면 휴식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잠든 사이에 면역은 잠에서 깨어나서 세포에서 발생한 노폐물 찌꺼기를 청소하며 면역 활동이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잠을 잘 못 자는 불면, 특히 이제 제가 불면이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불면인 사람들은요, 밤에 잘 때 뇌에서 노폐물 찌꺼기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이 안 되다 보면 나중에 뇌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이 왕성해지고 피가 맑아지면서 눈이 깨끗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때 그 보통 토끼 눈이라고 해서 눈이 빨갛게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눈물 눈곱뿐만 아니라 빨간 토끼 눈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요 명연을 지나고 나면 그 눈이 되게 하얗게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흰 가위도 잘 파둬라.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좀 잘 가까이서 찍어둬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눈 흰자위가 정말 깨끗하게 바뀐다. 그리고 이제 오한이나 발열, 몸살이 가장 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감기랑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드시면서 어떤 증상이 있으면 바로 약 드시지 말고 꼭 반드시 저에게 전화로 먼저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당부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체온,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이제 저체온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도 제가 안 되는 몸이었었고, 그리고 손발이 찬 사람인데 이런 경우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오한 발열 몸살이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발열을 심하게 겪었었고요. 또 회복 과정에서 맑은 혈액이 장기로 몰려오면 특히 대장하고 간에 수분과 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부나 근육의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추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발열이나 통증은 백혈구들이 청소나 식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렇게 발열과 통증을 겪으면 백혈구 수치들이 더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제 이제 그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근데 이거 제품을 먹었는데 그런 척추 협착증하고 천식이 되게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분이 식약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약처 회사에 가가지고 자기 아내가 어떤 건강식품을 먹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염증들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회사의 동료분들이 아, 그 제품 좀 이상하다. 갖고 와봐라. 혹시 스테로이드제나 마약성 진통 성분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 비싼 제품을 거기에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당연히 없죠. 그런 성분들이 없죠. 그래서 그 남편분이 아, 당신이 이렇게 먹고 좋아졌으니까 이거는 사람들에게 자신감 있게 권해줘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품은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재생하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성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호전 반응이 절대 어떤 부작용이 아니라 내 몸을 치유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제 믿으시면 강력한 그 믿음을 갖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나 변비, 혈변이 나오는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는 몸에 독소가 너무너무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장 기능이 내가 안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설사가 많이 나오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세포로 치유되는 과정에서 독소나 노폐물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수분을 끌어모으며 설사가 된다. 제 또 고객 중에 한 분은요, 장이 너무너무 안 좋은 분이거든요. 그냥 수시로 장염이 잘 걸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 오늘 화장실을 자기가 지금 7번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에 장염으로 갈 때랑은 좀 다르대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그랬더니 장염으로 설사를 하면 너무 기진맥진 기운이 없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7번째 설사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운이 없진 않아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견디시면 다시 그 설사가 가장 그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는 방법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대신 이렇게 설사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그런 소금물이나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드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퓨어 이런 거를 타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는 정체된 숙변이나 독소들이 유산균을 부패시키고 발효시키면서 이게 부풀어서 막힌 하수구처럼 장에 내용물이 막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그 발효시키고 얘네들이 이제 도와주려고 이렇게 내용물이 막혀 있지만 이 막힌 것이 나가고 나면 이 변비가 일시적으로 있지만 그 변비를 겪고 나서 걔네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되게 또 호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내 환경이 개선되는 신호고 다량의 숙변이 배설된 뒤 사라진다. 근데 이때 또 변이 나올 때 또 어떤 변이 나오냐면요. 점액질에 끈적끈적한 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독소가 배출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변기에서 깨끗하게 안 내려가고 변기에 이렇게 막 묻으면서 왜 그 점액질의 변이 나온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혈변. 특히 뭐 혈압 같은 게 높거나 이런 분들은 혈변을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시지 말아라. 라고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또 흔한 방법 중에 하나, 나오는 배출의 방법 중에 하나가 독가스죠. 방귀, 가스 분출인데요. 그리고 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제 고객 중에 한 분이요. 클린을 하시라고 했다가 그분이 자기 안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비즈니스 하시는데 너무 화장실을 자주 가야 돼가지고 자기는 이거 도저히 못 하겠노라 라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냥 식사를 하시면서 그분은 드세요. 너무 고집이 세서 제가 아직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냥 식사를 하시면서 우리 제품을 드시는데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속도가 좀 더뎌요. 그래도 지금 당화 혈색소가 6.9라서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6.1로 떨어지셔서 약은 안 먹어도 되는 상태인데 저는 좀 더 안타깝죠. 이렇게 클린을 한번 딱 하시면 더 빠르게 회복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빈뇨가 싫어서 그래서 조금만 지나고 나면 빈뇨가 없어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거를 못 참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독가스 때문에 내가 또 못하겠노라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민망할 정도로 지독한 방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 속에 정체된 숙변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숙변이 부풀어서 가스나 독소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빈뇨나 가스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게 다량의 이제 숙변이 좀 배설되고 나면 좀 사라지죠. 그래서 방귀도 좀 잦아들고 그 독한 냄새도 조금 이제 좀 덜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자기 환자를 못 보겠다. 너무 민망하다. 환자를 보는데 정말 냄새가 너무 심한 방귀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너무 뿡뿡뿡뿡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이제 그래도 참으세요라고 3주만 좀 참으세요 해가지고 잘 이제 버티시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일요일 날부터 이제 30대의 남자 이제 젊은 청년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혹시라도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이 방귀를 좀, 어, 이렇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뭐 그런 미팅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미팅이 있다면 하여튼가 그런 것도 미리 양해를 구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 순간에 민망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변에 거품이나 혈뇨, 소변에서 악취가 난다. 이런 경우에는 신장과 방광에서 혈액이 정화되고 노폐물이 분해돼서 배출되는 과정이다. 특히 이제 당뇨나 통풍, 관절염, 몸이 산성인 사람들은 더 많은 거품이 일고 또 비린내가 심하게 나는 경우를 또 경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소변의 양도 되게 많아졌다. 그리고 그 양도 많아지면서 앞에 얘기해 드린 것처럼 너무 자주 또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 그리고 심한 대사 질환을 한다는 또 피와 함께 혈뇨가 나오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을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소변이 좀 자주 나올 수도 있고 소변의 양도 많다. 근데 이 소변의 양이 많은 경우는요, 우리가 또 특히 그냥 클린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셔도 우리 퓨어 제품만 먹었을 때도 노폐물이 좀 배출이 잘 되면서 소변이 되게 자주 마렵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 그렇게 자주 가는 것은 점차 횟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눈이 충혈된다. 그리고 눈물 눈고, 간하고 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눈으로 많이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 간 기능이 잘 지금 회복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눈의 모세혈관에 정체된 지방 독소가 분해되고 부풀어 오르면서 배출되는 과정입니다. 눈의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눈동자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맑아지고요. 그리고 충혈된 눈의 경우 1, 2일차는 냉찜질을 해주고 3일 후부터는 온찜질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냉찜질, 온찜질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데요. 정말 이렇게 토끼눈처럼 빨갛게 되신 분은 또 가끔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눈곱이 많이 끼는 경우는 이것도 좀 흔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들이 요즘 현대인들이 간 기능이 대부분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종, 얼굴에, 다리에 특히 이제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일수록 또 부종이 더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신장은 우리 인체 정수기 필터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포 재생과 영양의 흡수나 배설 모두 수분의 양이 좌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제품을 섭취를 할 때 좀 수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분을 좀 충분하게 섭취를 하다 보면 평상시에 수분 섭취가 작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몸에서 일시적으로 수분이 막 들어오니까 그 수분을 그때그때 쓰지 못하고요. 내 몸에 축적을 해요. 그러면서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종인 사람들이 오히려 평상시에 물을 안 드시던 분들이 이제 부종이 많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사구체가 혈액으로부터 오줌을 여과하고 물과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수분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세포 밖에 수분 양이 많아지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인바디 측정을 했을 때 세포 외액, 세포 내액 이런 것들이 수치가 나오죠. 그럴 때 내가 세포 안에 수분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제 이제 그 30대 청년이 또 저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클린하면서 왜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커피 좀 마시면 안 되나요? 자기가 업무상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서요. 우리가 세포 안에 수분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커피를 마시면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뺏어가게 된다. 근데 그 세포 내에 있는 수분을 다시 채우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을 먹어도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내가 이 시기에 세포를 재생하는 중에 또 물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커피는 마시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커피를 드셨을 때 이 커피가 영양소들의 흡수를 막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은 우리의 그 메나테크에 정말 비싼 밥이잖아요. 비싼 영양소를 섭취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면
그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어, 그 좋아지는 속도가 더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커피는 안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꼭 먹겠다라고 한다면 이 영양소 섭취하기 한두 시간 전후 한두 시간은 피해서 섭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또 커피를 마셨으면 그만큼의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셔야 되는데요. 그 물은 세포 속으로 아까 들어가기 쉬운 형태가 국의 형태, 미네랄이 녹아있는 형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내가 수분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내가 흉통이나 심장 박동의 이상, 가슴 두근거림, 흉통은 폐 질병세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세포가 줄어들어서 호흡이 빨라지면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그 특히 엠브로토스 라이프라고 하는 글리칸이 들어있는 제품을 먹게 됐을 때 세포를 재생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전에 어디 아팠던 곳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다시 건드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폐가 약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기침, 기침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던가 아니면 가래 같은 것들이 심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흉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혈관 속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녹아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면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강한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혈관이 좀그 통소가 되는 과정 속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심박수가 평균 1분에 70회 정도 그런 것들을 이제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세포가 재생되면서 그 병든 세포가 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배출을 하느냐? 아까 구멍을 통해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피부를 통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발진이나 가려움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 그림 속에 있는 분이 정말 이렇게 뻘겋뻘겋하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딱 이렇게 뻘겋뻘겋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방간이나 성인병,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피부에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 근데 저는 이제 클리너를 여러 번 해봤는데 그중에 이렇게 피부로 발진이 나왔던 적은 한 번 있었거든요. 보통은 저는 이제 피부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피부로 나온 적이 있었고 아토피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요 정말 그 고름성, 그 고름이 찬 그런 것들이 피부로 정말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제품을 먹였는데요. 그 아이가 몸에 일부에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에 다 고름이 찬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여름방학 때 이거를 먹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가겠느냐. 그래서 그 여름인데도 아이가 반바지를 입지 못하고 긴 바지를 입고 갔어요. 근데 그 엄마분이 간호사였거든요. 간호사셔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게 이해가 됐으니까 그거를 이 지금 이렇게 고름이 다 맺혔지만 요 시기만 딱 지나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아이도 엄마의 말을 잘 믿고 따라줬고 저의 말과 잘 그거를 견뎌줬고 엄마도 또 이제 놀래서 그만 중단할 수도 있는데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그 엄마를 너무너무 욕했대요. 자기가 욕을 너무 많이 동네에서 먹고 있다. 어떻게 딸을 저렇게 둘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그 엄마가 자기는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이제 딸을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엄마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딸이 지금 이제 그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지금은 이제 좋아졌노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좋아지고 나서 계속 이제 그걸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이는 진짜 제가 봐도 너무너무 놀라울 정도로 다 뿜어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 빠르게 회복을 하는 거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정신과 정서 변화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위장병이나 당뇨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의심과 불신이 좀 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먹어서 불신이 더 심하기도 하지만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원래 좀 불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을 우리가 이 제품을 권했을 때 그분들이 이해를 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더욱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인 성질이 표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이거를 먹었을 때 당뇨 환자분에게는 좀 이렇게 그 심리적으로
더 예민해지실 수가 있어요라고 미리 얘기를 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섭취를 하면서 호전 반응을 거치면서 동서가 균형을 찾고 안정되더라. 그래서 어느 날 제 고객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갑자기 딸이 저에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랬더니 "엄마 요즘 짜증 안 내. 너무 좋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진짜 요즘 짜증을 안 내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우리 딸도 짜증이 많은데 딸을 먹여야 되겠어요?"라고 얘기하셔서 이게 그런 정서적인 안정에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엠브러토스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인후성도 개선된다고 돼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강릉에 있는 고객이 있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제품을 드시면서 제가 혹시 이제 우스개로 여쭤봤죠. "평상시에 남편이 좀 욱을 잘 하시나요? 화를 잘 내시나요?" 그러니까 남편도 "네. 제가 원래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와이프도 "아 예. 화를 잘 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좀 화를 안 내는 것 같네요."라고 와이프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인호성도 개선해 준다."라고 이렇게 "임상한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남편이 "그것 때문이 아니겠지. 내가 요즘 일을 안 해서 그래. 마음이 편해서 그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와이프는 "이게 그런 이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으니 이해가 되네요. 남편이 "요즘 진짜 화를 좀 안 내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그 자기 위에 윗상사가 너무 요즘 그 화를 안 낸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무 예민하게 화를 잘 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강의를 들으러 왔다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렇게 간이 나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급해지거나 흥분하거나 자주 짜증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미리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신장이 나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이제 꼭 이거 제품을 먹었을 때 호전 반응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장기하고 감정의 상태는 평상시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공포감을 잘 느낀다거나 불안감을 잘 느낀다 하면은 '신장 기능이 쪼금 아이가 약한가?' 이런 것도 그리고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다.'라고 하면 '신장 기능이 좀 약한가?'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흥분을 잘하면 좀 간 기능이 안 좋은가?'라고 생각을 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거 제품을 우리 제품을 섭취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리고 호전 반응을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호전 반응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는 오히려 호전 반응이 안 나오면 또 막 기다리고 불안해하세요. '왜 도대체 나는 안 나오는 거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호전 반응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두려움이 커서 "못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미리 만나서 상담을 할 때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너무 먼저 호전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레 겁먹고 못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시작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요렇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장 기관이 호전되면서 차차 정신적으로 안정과 균형을 잡아가게 됩니다. 근데 요렇게 정서적인 변화까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호전 반응으로 일주일 정도에는 막 기운 없고 나른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점차 내 몸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게 느껴진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이게 인제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너무 또 에너지가 올라와서 자기가 아이를 낳고 직장에 갔다 와서 인제 아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밤에 어딘가 뛰쳐 나가고 "자꾸 나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우스개로 그 대학의 교수이신 분이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워워." 막 이러면서 이제 장난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몸에서 에너지가 올라온다."라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집중력도 되게 많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집중력 좋아지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제 고객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기가 이걸 먹었는데 바로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부인과에 가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게 없는데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전에 그 자궁 수술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것들은 그때 다 수술을 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그걸로 인해서 또다시 이렇게 반응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자기 안 좋은 데들을 다 건드리는구나.'라고 인제 그런 것들을 신기해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너무 세게 얘기하시지는 마시고요. 좀 약하게 호전 반응에 대해서는 알려주셔야지 이것이 부작용이 아니다. 부작용과 호전 반응의 차이는 내가 미리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런 호전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호전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호전 반응을 잘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건강에 그 다리를 건너게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